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최근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그 말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은 크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자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오지연입니다. 마감이 없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오늘도 성공의 종소리 크립토벨 함께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투매 폭풍을 딛고 반등세에 성공했지만 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미끄러졌습니다. 다우지수 0.07%에서 강보합권에서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5% 그리고 나스닥 지수 1.2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밀려나면서 사흘 만에 6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그레이스케일이 추진 중인 XRP ETF 승인 여부가 오늘 10월 18일까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SEC의 검토 절차는 아무래도 리플 소송이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SEC 소송이 XRP ETF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지난주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슈입니다. 해킹 이슈 이후 도리어 상승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이었는데요. 바이비트 CEO 벤저우가 14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후 고객 자산을 1:1 비율로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알트베스트 캐피탈이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라고 하죠. 위클리 CEO가 남아프리카 랜드와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찍어주시면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트코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4.92% 하락하면서 91,700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해킹 이슈 이후 상승세 보였다가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하락한 모습. 그리고 XRP 16% 하락하면서 2.3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이렇게 함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이렇게나 심심하지만 저희 오늘의 코인 시청자분들은 심심하지 않으시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퍼실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배실배실 퍼실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급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정은 좀 낮춰두셔야 돼요. 감정은 좀 버리시고 좀 이성을 좀 극한으로 날카롭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머리로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한번 잘 비트코인 위주로 최대한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즈님 이렇게 또 저랑은 오늘 처음인데 어떻게 오늘 좀 괜찮을까요? 아, 네. 네, 괜찮죠, 당연히. 네, 근데 다만 좀 비트가 계속 좀 횡보하는 식으로 됐으면 아마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근데 좀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원래 준비했던 거 말고 원래는 오늘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매매 전략이나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오늘 비트코인 분석 위주로 좀 최대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유로웠으면 좀 이것저것 잡담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을 좀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이 해킹당한 건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던 바이빗에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문제가 없다. 거래소가 이제 해킹 당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을 그 바이빗이 장외 거래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네, 해서 이 부분 제가 좀 잘못 전달드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5만 개, 44만 개 정도가 이제 탈취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만 개 정도는 이제 주변 거래소한테 빌리고 뭐 바이낸스나 뭐 이런 빅티켓이나 이런 데서 빌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뭐 요 해킹 이슈 때문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 갑자기 뭐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해킹 이슈가 있네. 불안해 하면서 좀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요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 차트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비트가 지금 그래서 불장이 끝난 것이냐의 관점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제가 이제 비트가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 이제 올해 10월 정도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어쨌든 요 반감기가 요때인데 반감기 기점으로 900일 정도 전에 고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고점이 지난번 불장 때 이랬어요. 그리고 요때를 보면 요때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때인데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925일 전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요때도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요때인데 반감기 전에 보시면 950일 전에가 고점이었습니다. 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950일 전에 고점, 그다음에 그 다음번은 925일 전에 고점, 그 다음에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900일 정도 전에 고점, 이런 식으로 고점이었어요. 네. 신기하나요? 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봤을 때는 다음번 반감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다음번 반감기에서 얼마나 많이 그 900일 정도 뒤로 오면은 요번에 고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다음번 반감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3월 말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굴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러면 난이도 조절이 일어나면서 한두 달 정도는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긴 합니다만 근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3월 말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3월 말로 한 다음에 900일 정도 거꾸로 오면은 이게 10월 초고 그 다음에 850일 정도 거꾸로 오게 되면 이게 11월 달입니다.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이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 패턴이 맞을 것이냐, 이번엔 다를 것이냐라고 다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최대한 좀 잘 듣고 추후에 좀 얘기를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적으로 살펴봐도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엘리엇 파동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1, 2 한 다음에 지금이 3, 4거나 아니면은 3, 4 이런 식이거나 그래서 3파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파 이후에 4파거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후에 한 번 더 361.8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2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도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장 때 지금 조정이 막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장 때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자 지금 이게 요번 조정이 요 고점 대비해서 딱 지금 최고로 떨어진 게 이제 한 16% 정도 16%는 많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알트코인이 훨씬 많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조정 같은 경우 지난번 불장만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장이 끝난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조정은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닌데 알트코인은 너무나 크게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알트코인 뭐 솔라나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마이너스 50% 정도인데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에서 봤을 때는 요 고점 대비 하락을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6%까지 갔었거든요. 네, 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장에서도 3분의 1 토막 나거나 반 토막 나는 일이 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불장이 끝이다. 혹은 비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불장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요거 이해하셨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장이랑 하락장을 좀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52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주황색 선이 52주 이동평균선인데, 요거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횡보 자체가 거의 없고, 상승장일 때는 주황색 선 위에 위치하고요. 비트코인이. 네.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주황색 선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횡보였고, 비트코인 역사상 이때만 횡보였어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상승장일 때는 이 주황색 선 위에서 위치하고요. 하락장일 때는 주황색 선 아래에 위치해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주황색 선을 뚫고 올라왔고, 지난 작년에 있었던 조정에서도 결국엔 요거를 터치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등에 저는 많은 물량, 절반 이상의 물량을 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왜냐면 요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주황색 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공간이 많이 남았죠? 네. 네,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네네. 그래서 요 52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한 74,000, 75,000 정도 자리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지켜주는 한은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 비중 중에 전체 코인 시총 분의 비트코인 시총 합,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네. 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중에 비트코인 비중이 줄어들어요. 알트코인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불장을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제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 35% 정도가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한 38%, 한 40%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 불장이 아예 안 왔어요, 아직.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알트 불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다라는 근거를 저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매몰차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 불장 안 끝났습니다, 제발 안 끝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혹은 이런 차트적인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비트코인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누구는 끝났다고 얘기하겠고 누구는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시에 보시면서 누구 말이 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요 주장 혹은 정보를 좀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순간에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거를 집중해서 더 보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죽여야 될 때예요. 감정을 죽이고 퍼즈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집중해서 더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설득해줘, 불장이 끝났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를 설득을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을 때도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펀더멘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요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을 했다는 것. 네. 트럼프 취임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죠?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2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네. 엄청 변동성이 큰 1월 한 달을 지금 보냈는데,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얘기했던 게 어쨌든 비트코인을 미국 비축 자산으로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직 그건 실행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공약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쌩깔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트럼프가 말했던 코인 관련된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도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결국에는 회사, 기업, 고래, 기관들이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하기 쉬워졌다는 거 있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산다라고 뉴스에 나오지만 정작 M7 중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MS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뭐 비트코인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 안 하지만 보이는 눈들이 많아서 근데 간접적으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레버리지 상품에 가까운데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펀더멘탈 쪽으로도 아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공급은 정해져 있고 네.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따져도 그냥 제가 중학생 앉혀놓고 말해줘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마 초등학생 데려다 앉혀놔도 이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차트적으로나 펀더멘탈 쪽으로나 지금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불장이 끝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졌다 올라갈까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네, 해서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가 어쨌든 뭐 무조건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최대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매매 전략이 딱히 매매를 하지 않아도 매매 전략이에요. 뭐냐면 요 정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흔들리지 않겠어. 저점에서 팔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도 매매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퍼즈각도선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이나 뭐 일봉은 좀 옛날에 뚫렸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뚫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물론 종가 마감 기준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뚫렸다고 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퍼즈각도선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진도 나갈 생각이었는데 못 나갔으니까 제가 대충 설명드리면 요 상승 추세가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거예요. 네. 그럼 상승 추세가 꺾였으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죠. 네. 근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많이 하락할지 조금 하락할지 몰라요. 하락 추세가 조금 떨어지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자, 이거 첫 번째로 이제 퍼즈각도선이 뚫렸던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뚫리고 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이때 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뚫리고 나서 많이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불장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퍼즈각도선이 뚫렸을 때는 이제 요 타이밍이었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분에 대한 퍼즈각도선이었는데 얘가 뚫리고 나서 어쨌든 얘도 여기까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큰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33%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불장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락장이나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거에 이제 23.6%까지 되돌림이 받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제가 52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불장이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요 라인이 최후의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라인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라인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퍼즈각도선이 뚫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하락할지 많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볼린저 밴드인데 일본 볼린저 밴드 지금 하단선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매물대에도 지금 정확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에도 정확하게 걸쳐 있습니다. 해서 3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산다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제가 예측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냐면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인지는 제가 볼린저 밴드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다라고 한다면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하락 추세가 끝이다라고 한다면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등한다라고 하면 요 중심선 근처에서 중심선 살짝 덜 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중심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급하게 얘기하느라 말을 못했는데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제 바로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해서 한 번 더 뭐 여기서 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든 아니면 뭐 지금 반등은 상관없이 중심선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중심선에서 뚫고 올라와야만 이 하락 추세가 어쨌든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자 그때 가서 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파동 카운팅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좁혀지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좁혀졌으니까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불장이 끝나지 않았는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멘탈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트코인들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막 언제 올라가죠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작년에도 비트코인 불장 안 끝나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요 타이밍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불장 안 끝났다. 네,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할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물론 요번에도 맞추지 않을 수도 있죠. 요번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떠한 근거에서 요때는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어떤 근거에서 말씀드리는지를 한번 잘 숙지해보시고 만약 요번에 불장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왜 요번에는 요 패턴대로 안 가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불장이 끝나야 되는 왜 지금 시기인지 요거를 설명을 그분들이 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고 한번 비교해서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 퍼즈님이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퍼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의 코인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즈님과 함께한 오늘의 코인 크립토벨 올려봤습니다. 안녕.